네, 환절기에 들어서면서 혓바늘이 돋거나 구내염이 생기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하지만 이런 염증들이 왜 발생하며 구강 건강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입안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오늘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박일석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우리가 피곤해지거나 면역력이 떨어지는 요즘 같은 환절기에 혓바늘이 잘 돋곤 하잖아요. 이게 왜 생길까요? 혓바늘은 혀 표면에 작은 궤양이 생기고 또 염증으로 혀의 돌기가 붉게 솟아오르는 것을 말하며 대개는 통증이나 국소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대개는 스트레스나 피로감, 또 수면 부족, 또 요즘 들어서 자극적인 음식들 많이 좋아하시죠? 알레르기나 전신질환, 또 호르몬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다양한 원인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입에 생기는 염증을 이제 구내염이라고 하잖아요. 구내염 같은 경우에 주로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고 또 심해지면 어떤 증상까지 좀 나타날 수 있을까요? 구내염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발병 요인이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바이러스나 세균, 곰팡이 또는 드물게는 결핵과 같은 감염성 원인이 한 가지가 있겠고요. 또 비타민 결핍이나 철분 결핍 등으로 빈혈을 포함한 여러 가지 영양 장애가 또 하나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것은 신체 피로, 또 스트레스, 전신 질환이나 고열 감기 같은 인체의 면역 저하로 인해서 생기기도 하고요. 또 구강의 위생 불량, 충치라든지 아니면 어르신들의 의치, 보철 같은 것들이 만성적으로 자극을 줘서 발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 밖에도 특수한 경우는 중금속을 취급하시는 직업군이라든지 아니면 구강이나 두경부 쪽에 방사선 치료를 받는 분들한테 방사선으로 인한 구내염이 생길 수 있고요. 구내염이 심한 경우는 구강과 인두의 통증이 심해지면서 결국에는 음식을 삼키기가 어렵고 수분과 음식 섭취가 어렵게 되면 결국은 영유아나 노약자 같은 경우에는 탈수나 영양 장애를 일으키기도 해서 굉장히 많은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고요. 예. 심한 경우에는 또 경부 림프절이 붓는 경우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만성적인 자극, 보철이라든지 잘 맞지 않는 틀니 같은 것들이 오랜 기간 계속되면 암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어서 만약에 구내염이 생겼는데 좋아지지 않고 3주 이상 지속되거나 더 커지는 경우에는 구내염이라고 방심하지 마시고 암과의 감별 진단을 위해서 반드시 전문의 진료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예. 이게 혓바늘이라는 게 그냥 건강한 사람들은 며칠 지나고 나면 또 없어지기 마련인데 이렇게 심한 경우까지도 발생하는 건 오늘 또 처음 알았네요. 자, 근데 흡연이나 음주가 또 입 건강에 그렇게 안 좋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흡연과 음주는 구내염의 대표적인 악화 요인이 되겠습니다. 구내염의 회복에 있어서 구강 위생이 가장 중요한데 구강을 건조시키고 또 면역 상태도 떨어뜨리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인자로 작용합니다. 이 모든 것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흡연과 음주인데 특히 구강암과 연관이 돼 있는 흡연은 가장 구강암을 잘 일으키는 원인으로 되어 있고요. 예. 대개는 90% 정도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고 비흡연자에 비해서는 약 2배에서 4배 정도 암의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고 흡연 양과 흡연 기간이 이에 비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흡연을 중지하게 되면 암 발생률도 줄어들지만 오랜 기간 중지를 하셔야 되고요. 음주 또한 암 발생의 인자로 작용하기 때문에 만약에 흡연과 함께 음주를 하시는 경우는 이 암 발생률이 훨씬 더 높아져서 구강암의 발생률 같은 경우는 대개 6배에서 15배까지 더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 혀에 나는 설염 같은 경우에는 좀 불편하다, 많이 아프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심해지면 미각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 건가요? 실제적으로 미각까지 잃게 되는 경우는 흔치 않지만 예. 결국 저희 혀에는 미레라고 해서 맛을 느끼는 작은 돌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이 심해지면 이 돌기들이 파괴되고요. 파괴되게 되면 아무래도 맛을 느끼는 능력이 떨어지고 어떤 경우에는 맛을 정상적으로 느끼지 않고 이상한 맛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주 오래되거나 지속적으로 된 경우는 미각을 잃게 되는 경우까지 있는데 대개는 감염에서 회복되거나 원인 증상이 좋아지면 회복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혀, 입에 여러 가지 뭐 증상과 원인이 있는데 요즘에 뭐 매운 음식을 먹거나 뭐 뜨거운 거를 먹지 않았는데도 입이 화끈거리는 증상이 있다고 들었어요. 마우스 버닝 신드롬, 그러니까 구강 장렬감 증후군, 이 말하기도 어려운데요. 이게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요즘 들어서 뜨겁거나 매운 음식을 먹은 것도 아닌데 특별한 이유 없이 혀가 타는 듯이 화끈거리거나 혀 전체, 구강 전체가 통증을 느낀다는 경우가 하루 종일 지속된다고 해서 환자분들이 많이들 내원하십니다.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은 특히 자극적인 음식이나 뜨거운 음식, 또 카페인이 있는 커피나 홍차 같은 것들, 또 알코올이 함유된 구강 세척제 등을 사용하면 악화되는 특징이 있는데 이 증후군은 주로 나이 드신 분한테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지만 노화의 한 현상이 아닌가라는 보고도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55살 이상의 남녀에서 약 14.3%에서 이런 증상을 겪어봤다라는 보고가 되어 있고요. 특히 40대 중년 여성한테서는 15.7%까지 이 증상을 경험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원인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개는 만성질환, 당뇨나 빈혈, 또 심각한 영양 부족 같은 상태가 증상이 원인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격심한 스트레스나 정신과적인 질환,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같은 질환을 앓고 계신 분한테서도 이런 증상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구내염의 원인인 세균이나 곰팡이에 감염됐을 때도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겠고요. 예. 또한 중요한 것은 만성적으로 약을 드시는 환자분들, 고혈압약이나 수면제, 항우울제 같은 것들이 약을 드심으로 인해서 이런 구강 자결감 증후군을 나타내는 하나의 원인으로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는 정확한 기전은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치료는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일단 치료도 쉽지는 않은데 예. 구강 자결감 증후군이 왔다고 해서 대개 환자분들이 오실 때는 큰 병이 아닌지 암이 아닌지 의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면 스트레스가 또 심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증상이 더 악화되는 경우도 흔하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증상 치료는 쉽지 않지만 통증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뭐 거기에 대한 진통제를 투여하기도 하고요. 음식을 먹기 힘들고 이걸로 인해서 영양실조 같은 것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좀 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선 구강 건조증이 원인이라고 하면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실내에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제로 인한 구강 자결감 증후군이 의심되면 해당 약제들을 조절하거나 감량하는 것도 하나의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한 신맛이 나거나 너무 자극적인 음식들, 카페인 음료 같은 것들을 삼가하는 것들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구강 장렬감 증후군이나 뭐 건조증 같은 게 여성에게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다는 뭐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 그게 뭐 폐경하고 연관이 있을까요? 네,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는 구강 자결감 증후군 환자분들이 대부분은 폐경기 이후에 여성분들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성과 남성비가 발표에 따라 좀 다르지만 33대 1 정도로 여성이 우월하게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 여성분들은 대개 폐경기 이후의 여성들로 되어 있고 보고에 따르면 전체 폐경기 이후 여성의 약 14%, 많게는 30%까지 이 질환을 발병할 수 있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이는 아마 폐경의 원인이 되는 여성 호르몬의 부족으로 인해서 생기는 게 아닌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구강 건강을 위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것들을 좀 잘 지키면 좋을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역시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충분한 휴식, 충분한 영양 섭취가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건강한 구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구강 위생 상태를 청결히 유지하는 거 하고 특히 충분한 수분 섭취를 통해서 입이 마르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물론 흡연이나 과도한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이 구강암을 예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타민이 풍부한 과일이나 녹황색 야채를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어르신들이 착용하고 계신 틀니나 흔들리는 보철물 같은 것들이 날카로워진 상태에서 만성적으로 자극을 주게 되면 점막이 파이고 파인 점막이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으면 암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구강 진찰과 검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뭐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휴식하는 게 중요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구내염이 3주 이상 지속이 되면 병원을 찾아서 검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박일석 교수와 함께 구강 건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